9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라이브 방송, 벌써 1000분 들어와 주셨네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고요. 오늘은 서울시 부동산 외지인이 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해 봤고요. 우선은 서울시 부동산 외지인 매입에 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이제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2006년도부터 올 2월달까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거 가지고 또 볼 거고, 그 전에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에 도서 기부가 1차 기부가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도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어떤 타 유튜버에서 언급한 게 있기 때문에 해명은 아니고요. 오늘 그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도서 구입자분들에게 이제 보고 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꼭 화낼 만한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마지막에 오늘 방송 다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0년 4월 6일 밤 9시 2분에 시작하는 부동산 부자병법 라이브 방송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보시죠. 강의 자료.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외지인이 사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월요일 밤 9시에는 실시간으로 부동산 부자병법 라이브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1시간 힘차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하셔도 나쁜 채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유익하다기보다도 도움이 될 만한 채널은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자, 오늘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전국 부동산 시장 최근 동향. 그 중에서는 미분양 현황과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해서 동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동향인데요. 전세 시장 볼 거고요. 풍선 효과와 갭매우기가 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죠. 오늘 메인 요리죠. 메인 강의 내용은 서울 부동산 외지인 매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국 부동산 최근 동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미분양. 미분양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두 번째, 신규 분양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미분양 보시죠.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즉 2월달 대비 3월의 데이터입니다. 전월 대비 무려 8.8%가 감소했는데요. 2019년도 6월달 작년 여름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3천호 가량 됐습니다. 그 미분양 주택이 올 2월달에 3만 9천 가구로 줄더니만 3월달에는 전국 미분양이 3만 5천 가구로 한 달 새 4천 가구 넘는 미분양 주택이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서울 외적으로 이런 전국에 주로 이제 미분양은 지방 쪽에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줄어드는 속도 자체가 상당히 힘이 실려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 달에 6만 3천, 올 2월 달에 3만 9천 주죠. 또 올 3월 달에 3만 5천으로 또 줍니다. 이렇게 전국 미분양 주택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참 다행스러운 데이터입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물론 작년 6월 달에 6만 3천 호가 과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게 줄고 있다라는 것은 서울만 뜨거운 곳은 아니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양이 유독 많이 줄어든 도시가 있길래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에도 몇 번 언급했던 지역인데요. 어디겠습니까? 인천입니다. 인천시 미분양이 좀 많이 줄었죠. 인천시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미분양이 1000가구가 넘었는데요. 지금 3월 달에 미분양은 500가구 이하로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체감하셨거나 현장을 가보셨거나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셨을 텐데 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이 뜨거워진다라면은 이 미분양이 감소하는 현상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시장이 뜨거워진다. 이것은 거짓된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인천시 시장이 뜨고 있고 이 현상 자체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현상이다. 뭐다? 풍선 효과와 갭 메우기.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겁니다. 인천시.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상승장이 대세 상승장 중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이 사태도 그렇고 대세 상승 중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 대세 상승 중에서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제가 이 경기 수도권 서남권에서는 인천, 또 이 북부에서는 의정부, 이 두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되는 시점을 일단은 1차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신호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고음이 울린다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대세 꼭지라기보다도 1차 경고음으로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최소한 내가 서울에 내 집 마련한다라면 저는 상관없는 인천과 의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바뀌기 전에 매수하는 게 보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천과 의정부까지 규제 지역이 된다는 말의 뜻은 그 시점에서는 서울시장도 지금 이 상태처럼 잠잠히 기다리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을 돌이켜보건대 이번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규제 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되는 속도에 저는 이제 보고 싶고, 또 뭘 보고 싶냐면 확산되는 면적을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여정부 시절에는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됐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수도권 지역들이 규제 지역이 돼야지만, 그 정도까지 가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신호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수도권 지역들 중에서 비규제 지역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중반부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내 집 마련 하실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인천과 의정부 쪽이 규제 지역 되기 전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 미분양 주택도 있습니다. 몇 가구냐? 112가구입니다. 서울에 이 많은 주택들 중에서 미분양 주택이 고작 100가구 남짓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전월 대비 14.5%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서울은 미분양이 거의 없네요. 그쵸? 거의 없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미분양 주택의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수도권에서는 인천 쪽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미분양 봤으니까요. 이제 신규 분양 시장이 어떠한 지금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보이는 이 타이틀대로 전국적으로 이 신규 아파트의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은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을 하든 규제 지역에서 분양을 하든 일단은 모두 이번에 흥행했는데요. 좀 볼까요? 3월 달에 이제 1순위 청약 접수 현황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부산 같은 경우는 226대 1이 나왔죠.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이제 힐스테이트 송도라든지,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부평, 이런 것들 분양했는데요. 70대 1이 넘고 80대 1이 넘네요. 굉장히 마치 서울의 경쟁률을 보는 듯한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20대 1이 넘고, 오늘 좀 더 볼 거는 이제 반포 르에 신반포인데요. 요게 이제 신반포 14차일 거예요. 그거 재건축한 건데 124대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기 이제 장현 쪽에 이제 시흥 장현 쪽에 영무 예다음도 50대 1이 넘고, 대구는 110대 1이 나왔고. 자, 이게 규제 지역에서 분양을 하든 비규제 지역의 분양이든 간에 이게 수십 대 1에서 몇백 대 1이 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현실입니다. 이 중에서 이 신반포 르에를 좀 보고 싶은데요.
신반포 14차 르엘 같은 경우에는 67가구 모집에 8,358명이 모였습니다. 르엘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신반포 2차 밑에 요거요, 조그만 거. 밑에는 고속터미널역이 있고요. 여기 신반포 2차 있고 앞에 한강변이고요. 요 아주 작은 단지입니다. 반원초 옆이죠.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 작은 단지 내 67가구 모집에 8,300명이 모였고, 이게 이렇게 작은 단지고요. 소규모 단지이고, 전체 이 67가구 모두 중도금 대출이 부유가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읽어냈죠. 중도금 대출 필요 없는 현금 부자분들이시죠. 최고 경쟁률은 전용 100제곱미터에 서 나왔습니다. 이게 8가구 중에서 4가구가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였는데 3,200명이 몰렸습니다. 408대 1이 나왔고요. 돈 많은 사람 참 많죠. 대출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시죠. 참 이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 로또 청약, 이거 로또 청약 맞습니다. 임금 분양가 대비 저렴하니까 말이죠. 이 로또 청약의 열기는 더 오를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 로또 청약의 물량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 로또 청약에 당첨되시는 분들은 정말 불이웃돕기 성금 많이 내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하늘이 도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쵸? 하늘이 도우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지만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대단한 행운의 소유자분들이시죠? 그래서 참 이렇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렇게 수백 대 1과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나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게 과연 폭락론자분들이 얘기하는 코로나 사태와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좀 저는 체감했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부동산의 어떤 최근 동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세, 두 번째 키워드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가격이, 서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 강세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 떨어지는데 전세값은 뛰는 기현상이라고 나왔는데요. 관련된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관련된 뉴스 기사를 좀 보시죠. 입주 물량 쏟아지는데 전세값이 뛴 강동구 왜일까? 지난해 말부터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강동구 입주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헬리오시티 사태와 똑같은 잘못된 그 공포감만 조성하고 끝나는 잘못된 예측이 강동구 시장에서 많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입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많았던 서울 강동구가 우려와 달리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웃기죠?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 상승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값은 올해만 평균 8천만 원 가량 뛴 것으로 확인됐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30평대의 경우에는 올 1월 달에 8층이 5억 4천만 원에 전세 거래됐는데요. 3월에는 똑같은 8층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돼서 2달 만에 무려 1억 1천만 원이나 올랐다. 전세값이. 한 달에 5,500만 원씩 올랐네요. 한 달에 돈 5천씩 올랐네요. 2달에 1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그라시움의 경우에는 20평대가 올 1월 달에 10층이 4억 2천만 원의 전세가 거래됐는데 3월에 똑같은 10층이 6천만 원 오른 4억 8천만 원의 실거래가 됐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30평대는 31층이 5억 5천6백만 원에서 6억 2천5백만 원에 6천9백만 원이 뛰었다. 대규모 입주 물량 여파에 강동구 전세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강동구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다시 올랐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뉴스 보면서 놀랄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다 봤었죠? 강동구 입주 물량 걱정하지 마라. 물론 그 전에 헬리오시티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입주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암이 있으면 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잠깐 판서 좀 해보겠습니다. 입주가 많다.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린다면 입주가 너무 많을 경우에 첫 번째는 당연히 전세 시장은 약세를 탑니다. 역전세도 날 수 있겠고요.
다만 시장은 자생하는 능력이 있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는 뭐냐면은 입주가 많아진다는 말의 뜻은 그 지역의 주거 환경 자체가 크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급이 많을 경우에, 아파트 공급이 많을 경우에는 요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동구가 요 현상이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신축의 신규 아파트 수요세가 얼마나 강한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세가 이렇게 좀 뛰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강동구 입주 물량 적지 않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세법상 거주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고 집주인 분들이 또 다수분들이 들어가서 실거주하러 들어간 곳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입주가 많을 경우에는 첫 번째 벌어지는 현상은 전세가 약세를 탄다. 두 번째는 뭐다? 이 전세 공급 물량이 다 소화되는 시점부터는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불문이에요, 불문. 네, 영원히 안 바뀌는 겁니다.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련된 뉴스입니다. 보시면 서울 집값 떨어지는데 전세값은 뛰는 기현상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말이죠. 또 강동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포 자이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30평대 전세 실거래가가 13억 7천에서 지금 현지 부동산에 나와 있는 30평대 전세 호가는 15억 5천만 원입니다. 청담 자이는 1월 달에 30평대 전세 실거래가가 12억 6천에서 현장에 나와 있는 전세 호가는 14억 물량. 이거 굉장히 소량입니다. 몇 개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잠실 리센츠도 그렇고요. 사당동에 있는 우리 레미안 로이파크도 그렇고요. 1억 이상 안 뛴 게 없어요, 지금요. 전세가. 1월달 대비. 제가 말했죠. 2020년도는 여러분 지난 영상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영상, 작년에 했던 영상이 다 나와 있죠? 뭐라 그랬죠, 제가? 2020년도는, 뭐라 그럴까요? 역전세를 끝매 좀 하고, 역전세는 작년 초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강동구처럼, 국지적으로 어떤 역전세의 어떤 리스크를, 만드는 그런 어떤 중심되는 그런 자리들이 강동구가 많이 언급됐었는데, 어찌됐든, 2020년도는, 전세 대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해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고, 본 게임은 2021년도. 바로 지난주 수요일인가 월요일 날 방송 때 내년도 입주 물량 분석해드린 자료 있습니다. 그 영상 꼭 보십시오. 2021, 2022 전세대란 온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와 문제는 내후년도다. 이게 진짜 두 해가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라면 물 끓이게 비유했죠. 올해는 이 가스레인지에 불 켜고 냄비 바닥에 이제 거품이 뽀글뽀글 생기는 거품이 이제 끓기 전에 이제 거품이 먼저 바닥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해고, 내년도는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고, 내후년도는 끓습니다. 저는 제가 끓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 대란은 몇 번이나 왔었고 몇 번이나 지나갔습니다만은 이번에 찾아올 대란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다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영상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도 안 된 영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세 가격 강세 현상이 서울시 부동산 시장 지금 최근 동향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슈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풍선 효과와 갭매우기인데요. 타이틀 뉴스 보겠습니다. 서울 9억 이하 아파트값 뛰었다.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값이 선별적으로 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0.40% 상승했고 금천구 1%, 양천구 1%,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송파구 0.9, 구로구가 0.89 올랐고 노원구가 0.7 올랐고 인천이 세네요. 0.97% 거의 1% 전월 대비 오른 겁니다. 전월 대비 9억 원 이하 아파트 값이.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분포가 3.69%. 이거 뭐죠? 완전 펄펄 끓는 거죠. 분포가 어딥니까? 3번입니다. 3번. 용인 수지구 2.77%, 수원 영통구 2.33%. 다 2% 넘게 올랐죠. 2% 넘게 올랐죠. 그리고 성남 수정구 2% 넘게 올랐고,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지금도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안산 상록구 마이너스 0.18%, 이천시가 마이너스 0.03%인데 우선 여러분 오른 지역들 중에서도 눈여겨 잘 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펄펄 끓으면은 따라 들어가면 되게 안 좋아요. 전에 우리 그 상담하셨던 분 중에 강남에 사시는 우리 할아버님 계십니다. 아버님 항상 제가 그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요새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 할아버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요렇게 사거리가 있다. 이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돈을 벌려면, 네? 돈을 벌려면 요렇게 사거리에 진을 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누가 이 골목으로 막 들어가면 말이죠. 나도 들어가야 되나고 그 뒤에서야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님은 사거리 어딘가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 우리 아버님에게 그 얘기 제가 들으면서 100% 공감한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지금 뭐 3점 몇 프로 막 지금 막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도 용인에 예전에 그 재테크 했을 때가 2016년도 굉장히 뭐 암울할 때고 또 저는 용인에 대형을 살 때니까 그 당시에 용인이라는 곳들이 암울했는데 대형은 더 암울해요. 완전 지하 세계예요, 지하 세계.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집을 보고 와서 저 계약할 때니까 저기 매도인 불러주세요 하니까 매도인 분이 그래요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한 3번 거시더라고요. 정말 사는 거냐? 정말 사는 거냐?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팔면 안 되는 집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돈을 버시려면은 진을 치고 기다리셔야 돼요. 펄펄 끓을 때 따라다니면서 꽁무니 따라가서 돈을 못 만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거리에서 목 좋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안산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안산의 대표 지역 상록구가 마이너스 0.18%가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18%가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냐면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분들이 전망을 할 때 좀 싫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들이 고양시 싫어하시고요. 여기서 많이 오르는 용인도 되게 싫어하셨고요. 수원도 그랬고 이 군포 제가 이 3본을 많이 예전에 추천드릴 때가 2012년도니까 이런 8년 됐어요.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3본의 아파트 갭이 1,000만원 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전세 끼고 대출 없이 500만원, 1,000만원으로 이제 샀었습니다. 뭐, 그거는 예전 과거 여러분들이 2012년도 실거래가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장기 임대를 내놔서 이때 사놨다. 8년짜리 장기 임대 내놔서 사놨다면은 수익률이 언급하기 좀 민망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익률이 나면서 양도세 100% 감면을 받는다는 것이죠. 재산세, 종부세 다 피해가면서 말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근데 지금 임대사업자 여러분 뭐 임대사업자니까 뭐 지금에서만 알아보시는데 저희가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 전략을 추천드린 게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내서 내가 10년을 기다려?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이렇게 고민하실 때 이미 10년 전에 임대사업 내셔서 지금 비과세 세팅이 끝나신 분도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아까 사거리에 목 좋은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남들의 관심도 없고 남들이 꺼려했던 지역을 목 좋은 자리에 아무도 없으니까 목 좋은 자리 그냥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떡하니 혼자 앉아있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양시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은 지금 제 이 멘트에 동의를 안 해주실 거라고 제가 알아요. 근데 뭐 제가 강제 동의를 구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하실 때 고양시 일대나 이 안산 일대 물론 구석구석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만 제가 특정 지역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석구석 잘 보신다면은 5, 6년이란 세월 동안 오히려 떨어졌어? 이건 좀 심하네 라는 자리들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은 시세 교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요 관련된 뉴스 기사 잠깐 볼까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관련된 뉴스 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